코로나19로 외식을 줄이고 음식을 배달해 먹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역시 중요할 텐데요. 광주 지역 교내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할지 김준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계청과 환경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020년 7월까지 누적된 배달 음식 거래액은 2019년보다 70%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플라스틱과 폐기물은 2019년 대비 15.6%나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각 반의 쓰레기통에는 항상 일회용품 쓰레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들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교실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내용물을 비우지 않은 상태로 음료수 캔을 버리고 라벨을 떼지 않은 페트병을 버리는 등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페트병을 버리는 분리수거를 할 때 페트병에 가끔씩 다 먹지 않고 버린 페트병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껌이 묻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에 그런 게 묻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교실뿐만 아니라 야외 분리수거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청소 여사님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만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내 분리수거. 이처럼 교내에서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 여사님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방안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3D 청소년 기자 김주롱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현재 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달라졌는데요. 학생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등굣길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교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착용한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동급생끼리도 얼굴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원격 수업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낮아지면서 실제 성적 면에서 지난 2020년도보다 20%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내 방역 수칙으로 인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마음껏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학교 행사와 학습 태도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같은 것을 현재의 방역 단계에서는 추진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에서 그 방역 조건에 맞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단계예요. 잠시나마 학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던 행사들도 모두 사라진 모습입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며 학생들의 불만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편하게 원격 수업만 하다가 학교랑 원격 수업을 같이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업이 능력이 낮아졌어요.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으며 공부하는 환경이나 방법이 계속 바뀌니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진다 등등의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학습에 관한 고민이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한 달에 책 2권 읽기, 학습 플래너 검사하기, 진로 멘토링 등 학생들의 학습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학습 관련 활동을 진행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처럼 진로와 성적 등 학생들의 고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삶디 청소년 기자 김연호입니다. 위드 코로나, 요새 들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죠.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방역 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란 무엇인지, 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CUB 청소년 방송이 짚어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의 위드 코로나. 상시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생활과 거리 두기 등이 일상생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 영국은 4단계 봉쇄 해제 로드맵으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습니다. 1단계는 학교 등교, 2, 3단계는 실내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4단계는 식당 및 상점 운영 재개입니다. 각 단계별 간격은 최소 5주, 단계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국의 위드 코로나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을 코로나 포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선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다시 봉쇄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위드 코로나는 어떨까?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은 10월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면역이 형성되는 2주가 지난 11월을 위드 코로나 논의 검토의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어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거리 두기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는 더불어 위드 마스크, 즉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좀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공간부터 다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넓힌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원수를 좀 더 열어주고 그런 다음에 마스크는 최종에 가서서 좀 풀게 해주는 게 장기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형 위드 코로나는 더욱 현명하고 적절한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3D 청소년 기자 장현서입니다.